말랑말랑한 신발을 신으면 족저근막이면 무조건 좋지 않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죠. 특히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신발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신발만 바꾸셔도 족저근막염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신발이 어떤 기준으로 내 발에 맞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안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신발 7가지. 첫 번째는 과도한 하이힐이나 큰 힐 드롭입니다. 즉, 힐 드롭은 이 뒤꿈치를 말하는데요. 하이힐을 신거나 뒤꿈치가 너무 높은, 힐 드롭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뒤꿈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 발목이 뒤쪽으로 꺾이는 족배 굴곡이 지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그리고 족저근막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고 족저근막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체크하냐? 자, 이렇게 뒷굽이 약간 높은 신발이라면 맨발로 1분을 걸어보시고 같은 바닥에서 뒷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큰 힐드롭에 있는 신발을 신고 1분을 걸어보세요. 이 뒤꿈치 내측이나 족저근막에 너무 많은 긴장이나 뻣뻣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런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이 느꼈던 그런 뻣뻣함이 있는 신발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이의 힐 드롭을 가진 신발로 교체를 하셔서 맞는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미드솔을 가진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미드솔은 이 가운데 안창을 말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이 있으니까 무조건 말랑말랑한 신발을 신으려고 하세요. 말랑말랑한 신발을 신으면 족저근막염이 무조건 좋지 않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어보시면 말랑말랑하죠? 바닥이. 하지만 오래 걸을 수 있나요? 발이 금방 지치고 피곤합니다. 왜 그렇죠? 내재근이 너무 빨리 피로를 느낍니다. 즉 발이 말랑말랑한 신발 위에 놓이게 되면 발이 푹 꺼지게 되죠. 푹 꺼지게 되면서 내재근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바닥을 밀고 나갈 때 제대로 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근의 피로가 빨리 오게 되고 그리고 바닥이 말랑말랑하면 서 있거나 보행을 할 때 발이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커져서 종아리 주변 근육들이 쉽게 지치기 때문에 종아리 주변 근육들이 지침으로 인해서 또 발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미드솔을 가진 신발을 신으시고요. 한 발로 10초를 버텨보세요. 10초를 버티는 동안에 발이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 좀 더 미드솔이 단단한 신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강성을 어떻게 체크하냐? 신발을 들고 미드솔을 좌우로 이렇게 비틀어 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틀어진다. 너무 많이 쉽게 비틀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조금 텐션이 있는 비틀림을 갖고 있는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얇은 플랫솔 그리고 딱딱한 플랫솔입니다. 이 바닥면이 너무 얇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당연히 충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플랫하고 단단한 신발을 신으시고 10분 정도를 바닥에서 걸어보신 다음에 통증이 올라오거나 발의 피로감이 빨리 느껴진다면 그런 신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플랫솔이 너무 얇거나 단단한 신발보다는 그런 분들은 플랫솔이 약간 탄력이 있고 텐션이 있고 조금은 부드러운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좁은 토박스 또는 앞코가 너무 낮은 경우의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앞코가 너무 좁게 설계가 되었거나 너무 낮게 설계가 된 경우에는 보행을 할 때 엄지발가락을 뒤로 신전시키게 되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꿈치가 닿고 앞발이 닿고 엄지발가락을 밀고 나가는 이 마지막 끝 동작에서 엄지발가락의 신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족저근막을 명확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추진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족저근막이 완전히 수축이 강하게 한번 되지 않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자극이 오지 않고 족저근막이 약할 수밖에 없어서 지면을 밀고 나가는 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발의 피로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토박스를 갖고 있거나 앞코가 너무 얇은 신발을 고르시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신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낫지 않게 되는 거죠. 가급적 토박스가 약간 넓고 와이드한 신발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코의 높이는 엄지발가락이 어느 정도로 신전을 할 수 있게끔 5mm에서 8mm 정도는 여유가 있는 신발이 좋겠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힐컵이 매우 중요합니다. 힐컵은 이 신발의 뒤축을 말합니다. 뒤축이 단단하게 잡아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뒤축이 단단해야 보행을 할 때 발목이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발이 이렇게 뒤축이 이렇게 너무 흐물흐물한 신발을 고르신다. 이렇게 되면 걸을 때 발의 뒤축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족적 근막과 발 뒤꿈치의 근막이 시작되는 부위에 스트레스가 아주 강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뒤축이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시고 한발서기를 해보세요. 한발서기를 했을 때 10초에서 30초 정도를 버텼을 때 이 뒤축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런 신발은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뒤축이 흔들리는 신발보다 최소한 중간 강성 이상의 힐컵이 어느 정도 짱짱해서 보행을 할 때 뒤꿈치를 잘 잡아주시는 신발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6번째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이트 자체가 너무 딱딱하거나 과도한 반발력을 갖고 있는 신발들. 요즘에 러닝 열풍 때문에 반발력, 특히 고반발을 갖고 있는 카본 소재로 된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는데 사실 족저근막염이 있으시거나 초보자분들은 그런 신발을 신었을 때는 족저근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단한 플레이트는 이 전족부에 있는 이 엄지발가락의 힘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고반발력을 갖고 있는 신발은 이 튕김이 강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들이 이런 그 고반발의 어떤 탄력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굉장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발을 신으시고 빠른 보행을 3분 정도 했을 때 평상시보다 통증이 올라온다. 그리고 발과 종아리에 당김 증상이 올라간다면 사실 그런 신발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상 보행을 하시는 용도라면 이 락커 소리 어느 정도 있는 신발에 너무 반발이 강하지 않은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발 바닥을 보실 때 바닥이 너무 마모가 되어 있거나 양쪽 신발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다른 마모를 갖고 있는 신발이 있다면 가급적 교체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신발들은 이미 틀어진 상태고 바닥 면이 수평이 안 맞고 비대칭이기 때문에 잘못된 보행 패턴을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뒤축을 보시고 좌우의 대칭이 다르다. 오른발은 안쪽에 달았는데 왼쪽 발은 바깥쪽에 달았다. 이런 식의 비대칭적으로 달아있다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러닝화는 보통 500km에서 800km 주기로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워킹화는 6개월에서 12개월 주기로 한 번씩은 발바닥 면 확인을 해주시고 교체를 해주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발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신발 7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떤 신발을 골라야 될지 5가지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적당한 쿠션과 그리고 중간 정도 강성을 가진 신발을 고르는 겁니다. 자, 손으로 비틀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비틀리는 신발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발을 이렇게 꺾었을 때 신발이 가운데가 꺾인 신발보다는 앞쪽이 이렇게 꺾인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힐컵의 안정성이 있는 신발을 골라야 됩니다. 힐컵이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힐컵이 짱짱하게 잘 받쳐서 보행을 할 때 발 뒤꿈치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잘 지지를 해주는 신발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박스가 충분히 있는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엄지를 위로 올렸을 때 간섭이 안 생기고 발이 편하겠죠. 그리고 락커 소리 완만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수평인, 바닥이 수평인 신발보다 약간 락커 소리 있어서 발 구름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셔야 족저근막의 피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인솔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신발을 고르시면 더 좋다.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신발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발통증이 지속된다면 맞춤형 인솔이 족저근막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깔창을 빼고도 맞춤형 인솔을 삽입을 했을 때 이 발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맞춤형 인솔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메타돔 같은 액세서리를 넣었을 때 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맞춤형 인솔을 계속 착용하고 신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솔 교체 공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 신발을 고르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신발도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체크리스트로 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의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